이 케모포트가 근데 작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과 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찌르고 싶어도 찌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정 수술을 받아야 됐지요. 케모포트에 항암제가 아닌 수액이나 영양제를 맞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심 정맥으로 약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케모포트라는 곳에 항암제도 넣는데 뭐 수액이 안 되겠습니까? 영양제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암을 위해서 이 관을 오래 써야 될 수가 있잖아요. 관을 찌른 이 부위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찌르고 나면은 실리콘이 그 구멍을 저절로 메워가지고 피가 더 나지 않게 만드는데요. 근데 이 실리콘도 계속 찌르면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덜 찌르는 게 이 포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수액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은 자주 맞을 수도 있고 매일 맞는 거 아니니까요. 팔에 있는 혈관을 쓸 수 있다면은 그것은 팔에 있는 혈관으로 쓰시고요. 케모포트는 오직 항암 치료만을 위해서 두시는 것이 장기적인 레이스에서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케모포트의 위치가 달라지면 교정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위치가 달라진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위치 자체가 뭐 위로 조금 갔다가 아니면 아래로 조금 갔다가 이런 것들은 사실 관계는 없어요. 케모포트를 다시 넣느냐 안 넣느냐는 케모포트가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살피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안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늘 찌르는 면이 윗면, 안착하는 지지면이 아랫면인데요. 이 케모포트가 근데 작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조직과 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찌르고 싶어도 찌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정 수술을 받아야 됐지요. 하지만 이게 뒤집어진 건 아니고 그냥 위치만 살짝 바뀌어 있다. 그리고 바늘을 찌를 수도 있다 하면은 얼마든지 사용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위치 변경이 발생했느냐, 그거로 인해서 케모포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교정 수술의 여부를 결정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케모포트를 삽입한 채로 물리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라는 것이 부위마다 그렇지만 다르죠. 오른쪽 가슴에 케모포트가 있는데 다리 물리치료를 받지 말라고 하면은 너무 이상한 소리가 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오른쪽 가슴에 케모포트를 넣었다 그러면 팔을 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라든지 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라든지 가슴을 직접 압박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하는 문대는 이런 작용들, 즉 케모포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거나 관과 케모포트 사이의 유격을 벌릴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은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물리치료도 역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다른 부위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부위들은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케모포트 삽입 후에 격한 운동이 가능한가요? 격한 운동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모포트를 넣으신 환자분들이 격한 운동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일반 분들, 이제 보호자분들이 아마 하신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격한 운동 할 일이 뭐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일단 격한 운동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물리치료도 이 부위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격한 운동을 하든지 간에 다리만 격하게 움직이는 운동은 없습니다. 대부분 팔이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뛰게 돼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케모포트가 들어간 상황에서 격한 운동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케모포트를 심한 쪽으로 자거나 엎드린 자세를 취해도 괜찮을까요? 이 부분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역시 같은 위치인데요. 케모포트가 있는 쪽으로 누우면 압박이 가해지고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엎드리면은 말 그대로 여기가 백입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또 엎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할 가능성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은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습관이 이제 그렇게 드신 분들이 간혹 별 수 없이 잘 때까지 어떻게 그걸 의식적으로 컨트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피해 주십사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케모포트가 있는 쪽은 큰 움직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케모포트가 충격에 의해서
파손이 될 수도 있나요? 파손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워낙 단단하고 제품은 잘 나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대학병원에서 쓰는 것과 뭐 다른 1차, 2차 의료기관 쓰는 것과의 뭐 제품 차이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품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다국적 회사들이 만드는 포트를 사용을 하고요. 다들 잘 만듭니다. 포트 자체가 압력에 의해서 깨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많이 움직이시거나 이게 자극이 많아지면은 포트와 카테터 사이의 연결 이음새, 이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음새가 분리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중에 나왔는데 이 실리콘이 너무 많이 사용해지면 너덜너덜해져서 실리콘이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포트를 교체해야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단 조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오래 사용하고 나서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는 교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모포트는 보통 언제쯤 제거를 하나요? 케모포트는 중심정맥관이죠. 중심정맥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심정맥을 좁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케모포트는 보통 언제쯤 제거하나요? 하는 질문의 첫 번째 답은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하지만 케모포트를 넣은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항암치료 때문이죠. 이 항암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도 제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면 항암치료의 스케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케모포트를 제거하게 되면 혈관은 아물게 되나요? 우리 모든 인체 조직은 정말로 대단히 놀랍게도 다 아뭅니다. 케모포트를 넣을 때 절개를 해서 꼬매고 나서도 절개 부위는 아물고요. 혈관 안으로 관이 들어갔던 그 사이 길도 당연히 잘 아물게 됩니다. 그게 인체의 신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거하셔도 더 피가 나고 이러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케모포트에 대해서 1편과 2편에 걸쳐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부디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서울선의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이윤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